그래도 93강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참 많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93강 동안에 우리가 벌써 이제 동학론까지 뛰었다는 거 참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뿌듯하고 내주 제가 강의할 적에는 이 용담유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용담유사와 동경대전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차례대로 수훈 선생이 저술한 그 순서대로 우리가 강의를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냐면 지금 이 양반이 1월달, 아직도 1월달에요. 1862년, 그러니까 61년에 포독을 시작해서 60년에 대각을 해서 1년 후에 포독을 했고, 포독한 지 반년 만에 워낙 나쁜 놈들이 많아 가짜 뉴스들을 만들어 가지고 서학으로 몰아 죽이려고 하니까는 아무리 여기서 내가 싸워봐야 소용없다. 안고 없는 찐빵을 만들자. 그냥 이 경주 용담을 죽이려고 하는데 안고인 내가 빠져나가자. 그냥 뭐 건들 일이 없죠. 안고가 없어졌는데 뭐 찐빵 먹으려고 덤빌 건 아닌데. 그러니까는 어디로 왔냐? 이 안고는 전라도로 왔다는 거지. 그 당시 하여튼 전라도를 갈 생각을 했다는 게 사실은 그 수훈이라는 사람의 그 위대한 점이죠. 그게 위대한 점이죠.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말이야. 전라도로 피신을 간 건데 결국은 피신을 간 건데 그 피신 생활을 통해서 이 엄청난 저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동학은 이런 말하면 또 섭섭해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전라도에서 발생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물론 경주가 용담 연원이 확실한 거지만은 동학은 사실은 전라도에서 경전이 쓰여졌고 전라도에서 결국은 혁명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전라도 사람들이 말할 그 권리가 있다고, 그 명분이 있다고. 수훈 선생을 이때 만약에 배척했어 봐. 근데 따뜻하게 모시고 대접하면서 경전을 마음대로 쓰실 수 있고 마음대로 쉴 수 있게, 거기서 인생의 각자로서 그 대접을 받는, 최근에 제가 방아남 스님의 그 책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 글을 쓰면서도 느꼈지만은 참 이 깨달은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한다고 하는 문제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훈 선생은 전라도에서 그게 한의사 조직이었지만은 그들에 의해서 굉장한 대접을 받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새로 나오는 이 용담유사의 가장 그 위대한 섹션이 페이지가 앞으로 거기 아직 이렇게 요게 이제 분홍색으로 있는 거는 용담유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저술들의 성격과 언제 쓰여지고 이 종류가 뭐고 제목하고 해서 저술들을 쫙 이렇게 연대순으로 정확하게, 이게 정말 이 획기적이에요. 여태까지 이런 게 만들어진 적이 없고 이 표 때문에 여러분들은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표의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읽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 하면은 그대로 온 거예요. 지금 용담가 읽었죠. 그 다음에 포독문 읽고, 그 다음에 안심가 읽고, 교훈가 읽고, 도수사, 권학가 읽고, 동학론을 온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동학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여기 동학론 5위까지 92강의 세월이 소요된 거거든요. 이렇게 읽은 적이 없다고. 그 동학론 다음에 1862년 1월 말인데 이 다음에 쓴 책이 뭐냐? 쓴 글이 뭐냐면 바로 통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쓰여졌어요. 이것도 남원 교련사에서 은정하면서, 이것은 언제냐? 1862년 5월 하순 딱 나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할 게 통유가 된다고 말이야. 통유가. 페이지 331페이지입니다. 330부터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건너뛰는 거예요. 붕 뛰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서대로 말하면 지금 우리 이제 통유를 봐야 된다. 그게 원래 이 통유라는 말 자체가 이게 원래는 통문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통문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이런 교단이나 이런 그 사원 조직에서 그 조직 내의 사람들의 돌려보는 뉴스레터죠. 일종의 통문이라는 것의 의미가. 그러니까 통문의 의미로 같은 의미로 약간 의미를 바꿔서 통문은 통문인데 깨우치는 교유한다라는 의미로 해서 통문이라는 말도 쓰고 통유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를 보면은 사실은 통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순수한 수운의 개인 사신이라고, 사신. 근데 사람들이 나중에 이거를 편집하는 사람들이 그 동경대전을 그 최초로, 이 통유는 경진판부터, 그러니까 1880년 초판본부터 들어갔거든. 이거는 초판본부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제목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 글의 제목이. 그리고 여기 그냥 갑자기 일무통유지사라는 말로 시작하는 걸 보면은, 여기 이제 2 여기 또 3 이렇게 되잖아요. 3 4 1 2 3 4가 이렇게 되는 걸 보면은, 이게 문장 형식으로 볼 때 여기가 잘렸어요. 이 앞에가 뭐가 있다고. 이 뒤에 내용이랑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개인 서한이기 때문에 앞에 좀 복잡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뚝 자르고 여기 통유라는 말이 이게 통문을 보냈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타의를 위해서 보내는 통문을 보낼 뭐 그런 일도 없었다. 그런 말이 왜 여기 갑자기 나오냔 말이야.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 동경대전을 읽는 사람들이 이런 문학 형식이라든가 이거 한문이라는 거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면 이런 걸 딱 알아보는데 그러지를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통유가 아니에요. 그냥 편지인데 첫 줄에 통유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통유라고 제목을 뽑은 것 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언제 쓴 거냐면은 한 5개월 정도 지나서, 나중에 나오거든. 또 그 말이 남원에서 한 5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자기 고향에 있는 사람들한테 안부 편지를 쓴 거예요. 안부 편지를 쓴 거거든. 그 안부 편지를 쓴 거를 이제 그게 이 글인데 개인 서한이고, 그 개인 서한으로 읽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 개인 서한이라도 약간의 그 통문적인 성격은 있어요. 물론 내가 이 양반이 항상 개인적인 편지를 쓴다고 그 편지가 무슨 이 양반이 무슨 연애를 거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전부가 공적인 거니까 이제 그 편지라도 돌려보는 성격은 있기 때문에 돌려본다는 게 통문이거든. 통문이라는 게 통통, 서로 돌려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통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문제는 이것이 한 5개월 지난 후에 쓴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춘3월에 경주에 나타났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여기 헷갈렸어. 근데 여기 보는 5개월을 내가 남원에서 은적하면서 보냈다는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겨울까지는 여기서 있고 싶다. 그런 말까지 나오거든. 그러면 이 사람이 겨울까지 있을 생각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간에 3월 달에 경주에 나타났다는 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벌써 이 한인사 조직은 말도 있고 수레도 있고 기동력이 있어가지고 산삼 캐러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는 중간에 잠깐 한번 갔다 오는 건 유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 은저감에 살다가 중간에 한번 경주 가서 최경상이를 은밀하게 만나고 체크를 하고 돌아오신 거야. 그런데 그걸 다 지금 혼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수훈 선생은 전라도에서 적으로 옮길 생각은 없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그 대선생주 문집의 그 사건 때문에 3월까지밖에 없었다. 택도 없거든. 3월. 그 겨우 정착해서, 이 사람이 12월 말에 정착하는데 12월 말에 정착해서 이 많은 글을 쓴다? 은저감이 아니었으면, 그 사람이 한 1년 정도 계획이 없었으면 동학론 같은 글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태까지 이런 것들이 오리무중에 있었는데 결국은 나하고 아주 뜻 있는 학자들이 그걸 밝혀냈다 이거야. 그러니까는 은저감에서 최소한 반년 이상을 수훈은 계셨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황금알 같은 그런 그야말로 소중한 우리 조선의 아주 정신사의 핵을 이루는 알맹이들이 쏟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 그 말이야. 그래서 이 통유는 누구한테 이렇게 전한 거지. 그러니까 통유가 써졌다는 것 자체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거거든.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니야. 그 당시 편지를 우체국은 없었잖아요. 그거는 갖고 가는 거거든요. 이태기하고 기고봉하고 논쟁을 한다. 그거 몇 개월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다 필사를 해서 남겨놓고 몇 개월을 가는 거예요. 몇 개월. 그 옛날에 이 통신수단이라는 게 참 오묘하다고. 그게. 그러니까는 수훈이 잠깐 왔다 간 것이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첫째로 너희들에게 내가 무슨 효유할 그런 일도 통유지사도 없었고, 둘째로 불연지단이 있었고, 여기는 없었다가 아니라 무에 대해서 유루, 이게 대꾸로 가는 거예요. 불연지단이라는 건 뭐야? 여기서는 역시 그 편지니까 여기서는 어떠한 불미스러운 단초들이 이런 의미죠. 기연불연의 불연이지만 여기서 불연이라는 거는 그렇지 아니한 단초들, 이 그렇지 아니하다는 게 좀 일 같지 않은, 용담에서 그 지저분한 일들이, 문장군 얘기가 나중에 나오지만 하여튼 그런 지저분한 일들이 있었고, 고로 또 뭐야? 부득이지 행위라. 그래서 불연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나쁜 놈들이 음해를 하고 막 이런 사건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죠? 부득이지 행위라. 이거 뭐야? 부득이해서 나는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전라도로 올 수밖에 없었다. 너희들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넷째로 불인정지서. 불인정지서는 뭐겠어요? 참지 못하는, 참을 수 없는 정이 끌어올라서 편지를, 이러한 편지를, 서예요.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노라. 여기 선언을. 내가 일본 영화를 보는데 그게 이게 원래 그 닌자라는 게 말이야. 닌자. 이게 참을 닌자거든. 그 옛날에 이게 이 산에 사는 사람들, 오다 노부나가 뭐 이런 시절에 교토 근처에 어떤 그 산에
사는 그 산에 사는 사람들의 그 기술이더만. 그러니까 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이게 신호비라고 그래 그 사람 신호비. 신호부라는 게 참는 거지. 숨도 참고 뭐든지 참아. 소리도 안 내고 뭐든지 신호비야 신호비. 그 신호비들에게 압도적으로 대파를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호비라고 그래 신호비. 예, 난 그걸 몰랐어. 닌이라는 게 닌자라는 게 참을 인자 참을 인자 아시겠죠? 참을 인자라고 닌자. 예? 소리도 참고 그림자처럼 신호비 모든 게 슉 그러면서 슉 뭐가 따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또 대개 신호비들이 여자들이 많아. 남녀 할 것 없이 산에 사는 이 족속들은 그런 훈련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리서부터 그 훈련하니까 신출기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오다도 이건 막강한 군대가 이거 깨지는 거야. 깨지는 거야. 신호비한테. 그거에 내가 이런 얘기. 최근에 내가 그 영화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영화가 고요의 바다라는 건 꼭 한번 볼만하네요. 고요의 바다. 고요의 바다. 뭐 이미 유명하긴 하지만은 그 한국에서 만든 영화치고는 이것에 우리가 평가해 줄 거는 뭐냐면 1편이 조금 조금 좀 지루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방해를 받는데 제 차도 1편이 좀 저기 하다고 그러는데 2편부터 딱 건너 들어가면 이제 8편까지 그냥 안 갈 수 없이 끌려가는데 이 영화의 주제가 물론 달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달의 문제라고 그러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게 환경 문제예요. 그래서 난 농촌 개벽 대행진을 하면서도 그 개벽 대행진에 정우성이 참여했고 여기 주인공은 나면 김선영 배우가 철학가 출신이야. 철학가 출신이고 사상이 있는 사람이야. 그 우리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의 발기인이거든. 근데 이런 걸 떠나서 고요의 바다는 한국 영화의 한 새로운 장르를 연 거거든요. 근데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서양의 뭐 우주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단순한 호기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본이 탁월해요. 탁월해. 각본이 탁월합니다. 나는 도저히 못 쓸 내 머릿속에서는 안 나오는 각본이에요. 그냥 새로운 세대들만이 쓸 수 있는. 그런데 상당히 과학적인 레토릭이 근사하더라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근사해. 그러니까는 근사하니까 빨려 들어가지. 같지 않은 게 아니라 같아. 괜찮아요. 괜찮아. 같지 않은 게 아니라 같아. 하여튼 고요의 바다는 한번 볼만하다. 그러니까는 넷째로 내가 그대들을 보고 싶어서 이게 지금 떨어져 있다는 거잖아. 이 먼 천리길을 떨어져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전라도에서 항상 마음은 그 용담으로 쏠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참지 못해서 이 편지를 쓰노니 그대들은 천만심량 아주 천만이라고 그냥 쓰는 거예요. 괜히 쓰는 말이에요. 그냥 부디부디 깊게 네? 깊게 헤아려서 깊게 헤아려서 무수중 일실 이 내가 쓰는 이 편지 속에 있는 말을 한마디라도 놓치지 말고 그걸 실천에 옮기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응? 어떠하겠느냐. 그런데 전세 중동지 행위라고 그런단 말이야, 이게. 전세 중동지 행위라니까 전세가 뭐냐면 지난해잖아요, 벌써 이게.
지난해잖아요. 전세가. 이게 1861년이라면 전세니까. 전세 중동이니까는 11월에, 이 음력 11월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기에 11월에 떠나서 12월에 안착을 했거든. 그러니까 정확한 거예요. 내가 전세의 중동지행 그 여행을 떠났던 것은 11월에, 작년 11월에 전세니까 우리말로 하면 작년 11월에 내가 여행을 떠났던 것은 본래 내가 비유 강상지 청풍, 내가 본래 무슨 강상의 청풍에서 한가롭게 논일기 위해서 이 여행을 시작한 것도 아니요. 내가 그런 여유가 있어서 내가 무슨 강상에, 전라도 강상에 가서 내가 술이나 먹으면서 참 판소리하는 섹시들이나 놓고 앉아서 인생을 한번 엔조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떠난 거냐 내가. 떠나기 싫은데 이 개 같은 새끼들이 나를 음모하고 죽이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대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신세한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 말을 그렇게 근사하게 하잖아. 강상에서 강상의 청풍에 논일기 위함이 아니요. 또 산간의 명월과 더불어 논일기 위함도 아니요. 이런 얘기지. 찰기세도지 괴상이라는, 괴상이라는 건 상도에서 어긋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의 도리가 지금 괴상이라는 건 항상스러움에서 상도에서 어긋난다는 건 뭐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을 이 동학과 같은 위대한 무국대도를 하느님의 무국대도를 선포하고 있는데 이러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세상이 왜 이렇게 어그러졌느냐? 그 세상의 그 괴상, 어그러짐을 살펴서 내가 여기 온 거는 이런 걸 살펴서 유기 지목지혐이라, 나를 지목하는 혐의,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냐, 나를 이렇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이거를 여기 유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찰과 대비됨으로 여기서는 괴상을 살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도 이거 타동사를 해석해야 돼요. 그렇잖아? 찰과 같은 이게 파라렐리즘이 있단 말이야. 한문이라는 게 항상 파라렐리즘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같이 이렇게 병행해 가는. 그러니까는 뭐냐면 그 나를 지목하는 그 혐의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 이거. 응? 그거를 생각해 보려 함이라. 그 다음에 기, 무국지 대도. 응? 그 무국의 대도를 수. 같은 이게 파라렐리즘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닦음으로써 뭐죠? 아까 여기 유기 지목지 혐의나 여기 석기 포덕지 심이라는 게 같은 얘기가 되죠. 그죠? 이거는 그 무국의 대도를 내가 더 깊게 닦아서 뭐죠? 그 내가 포덕하는 마음을 더욱더 아낀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석이라는 건 더욱더 아낀다. 더 애석하게 생각한다는 건 그 내가 그대들에게 이거를 전하려고 하는 내 마음을 조금 더 깊게 만들고 순화시키고 조금 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가 반성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한 의미에서 내가 경상도를 떠나서 전라도로 왔다. 이런 전후 사정이 있노라. 이게 그 편지의 격조가 잘 써요. 이 파라렐리즘을 딱 지켜가면서 지금 쓰고 있거든. 그러니까
포독지심을 석하노라. 그 말이 얼마나 그 멋있습니까? 포독하는 마음을 애석히 생각한다. 그 참 오묘하지만 포독하는 마음을 그래서 내가 그냥 아낀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마음을 내가 이 무국지 대도를 더욱더욱 닦아가면서 이 포독하려는 마음을 더욱더욱 귀하게 더 닦아낸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글을 쓰는 그런 기회를 얻으려고 했다라는 어떠한 정신적인 지금 플랜이 나타나잖아요. 이러이러한데 내가 무슨 여기 가서 강상에서 놀고 무슨 명호를 즐기려고 상간의 명호를 즐기러 온 게 아니라 결국 이거를 나의 수련 기간으로 삼으려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니냐. 너희들은 거기서 심량, 내 이 상황을 심량해라. 깊게 헤아려서 내가 여기서 이 애처로운 편지의 내용을 하나도 빼먹지 말고 그게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이렇게 딱 칠판에 써놓고 읽어야만이 이게 이해가 됩니다. 여기 세환이라고 했잖아. 세월이 해가 바뀌고 달이 지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야? 작년에 와가지고 여기서 내가 설을 세고 몇 달이 지났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몇 달이라는 게 이미 5달에 이른다 이거야. 오삭에 이른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것이 5월 달에 썼다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이게 표영삼 선생님이 정확하게 고증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표영삼 선생님이 동학의 최고의 권위 있는 대가가 이렇게 해놓는데도 대선생주 문집에 3월 달에 나타났다. 그 대선생주 문집의 근거에서 소위 말해서 도원기서가 쓰여졌는데 도원기서는 그거 보고 베낀 건데 도원기서에 그렇게 쓰여졌다. 그래서 말이 안 된다. 이런 걸 전부 다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다 1862년 5월 작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전부 그냥 뒤에 무슨 이런 걸로 해서 이런 거 하나 고증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답답하다. 그러니까 표영삼 선생님이 참 이런 거를 김 선생님 내가 이거 해도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건데 이거 하나도 내가 그렇게 명백한 것을 명백하다고 말하는 이거를 우리 도인들이 이해를 못해. 그리고 무슨 대학 교수다 이런 거 그냥 마음대로 내거리고 동학이라는 건 그냥 뭐 그냥 대학 교수들이 논문 쓰면 다 그거가 우선인 줄 알고 그렇게 가서 다 이게 잘못 가고 있다. 참 딱합니다. 김 선생 같은 분이 동학을 좀 하셔가지고 이거를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힘들다고 그렇게 한탄하시면서 돌아가셨는데 참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항상 동학 그러면 표영삼 선생님 생각밖에 안 나요. 나는 우리 동학의 정신을 바로 표영삼 선생님에게서 발견합니다. 제 인생에 가장 많은 교훈을 주셨던 분. 이것은 1862년 5월에 쓰여진 문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또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여기서 끊고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이 위대한 동학의 정신이 무엇인가, 수호는
벌써 이 편지가 쓰여지기까지 벌써 5개월을 분명히 전라도에서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러한 무국대도를 닦고 세도의 괴상을 살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이 동학정신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다시 깨어나야만 됩니다. 얼마나 이 동학이라는 게 소박하고 평범하면서도 그것이 가장 고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는 이 지구상의 동학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최순 개인의 발상이 아니라 고조선으로부터 내려온 우리 민족의 백이민족의 단박한 맛입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를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